내가 잘해서 엄마가 음식점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아니야. 엄마가 널 편애해서. 어머니가 편파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디에 계셨나요? 서울에서 내 인생 살아요. 둘 다 조용히 해.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서로 대항하는 무기로 만들고 있어. 마음이 아프지 않니? 가족은 항상 사랑과 애착을 찾을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족의 기대와 갈등은 예상치 못한 균열의 기폭제가 된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 은이다. 이제는 재산 문제로 가슴 아픈 갈등을 겪는 이야기는 물질적 가치로 가족애를 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준다. 무언의 희생에서 아이들 사이의 긴장된 갈등까지, 이야기는 고통과 무기력에서 자문하는 순간까지 감정들의 차원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준다. 가족의 감정이 분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할까요? 아니면 재산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영원한 벽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은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소중히 여기는 누구에게나 주는 교훈이다. 저는 올해 58세인 은희라고 하며 한국 경주시 외곽의 한적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경주는 역사 유적지와 고풍스러운 상황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남편과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함께 키워온 작은 음식점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두 장남 준호와 민기의 사랑 속에 사는 안락한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인생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나는 항상 따뜻한 답상, 두 아이가 집집마다 뛰어다닐 때 들리는 웃음소리, 또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화로운 오후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벼운 마음과 만족으로 노년기에 들어가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삶, 의심이라는 단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모든 아름다운 꿈은 이제 먼 기억일 뿐이다. 대신에 우리 가족은 이제 재산과 감정적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한때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나의 두 아들은 이제 의미 없는 논쟁에 휩싸인 낯선 두 사람 같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가족 간의 친목이라는 것을 잊는다.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을 희생하여 양육하는 것을 보고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저는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했고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하는데 약간의 희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때때로 엄마의 친절과 희생이 탐욕과 이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긴담, 나는 내 앞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자문하곤 했다. 제가 그들을 다르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응석을 받아줘서 그들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을까? 답은 결코 명확하지 않고 단지 내 마음에 오래 지속되는 희미한 고통을 남길 뿐이다. 때때로 나는 내 가족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작은 집은 이제 무서운 침묵만 남았다. 매번 가족 모임이 끝없는 논쟁으로 번질까 봐 현실을 직시하는 게 두렵다. 과거에 대해 꿈꿀 때 가족이 내가 평화를 찾은 날들에 대해 지금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의 균열이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빛이라도 희망을 키웠습니다. 언젠가 준호와 민기는 우리가 서로를 갖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때때로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과거의 결점을 바꾸고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그건 헛된 꿈일 뿐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계속 살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쩌면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 줄 수도 있고 적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희망, 사랑의 힘, 용서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 어머니의 고민이다. 한국 전통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족의 작은 식당은 나와 남편이 빈손으로 때부터 만들어온 평생의 열정이다. 그곳은 수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 노력,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게의 작은 구석들,
아늑한 난로에서부터 낡고 오래된 나무 탁자까지 모두 어렵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젊은 시절의 추억에 젖어 있다. 남편이 죽은 후 식당 경연의 부담이 어깨에 무겁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결심 덕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혼자 가게로 운전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 열심히 요리합니다. 바로 이 식단은 제 두 아들을 키우고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남인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저희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준호는 도시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어머니와 남동생을 방문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둘째 아들 민기는 다른 길을 택했다. 민기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향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부모로부터 전통 음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물려받으며 젊음과 창의성을 살린 그는 작은 음식점을 유지해 나갈 뿐 아니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선택과 성격 차이는 점점 원치 않는 격차를 만들어냈다. 사람마다 선택하는 길이 다르더라도 가족의 사랑과 이 식단이 대표하는 가치가 항상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기를 항상 바란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커져가는 갈등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 가족의 미래와 내가 평생 간직해온 작은 레스토랑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예전처럼 식당을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경영권을 넘겨줘야 할 때라고 믿는다. 마음속으로 항상 민기가 가족의 유산을 계속 간직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식당과 함께 자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전통 음식의 레시피 하나하나를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고객을 가장 헌신적으로 대하는 것까지 젊음을 바쳤다. 민기가 레스토랑에 쏟은 열정과 책임감은 그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어서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나는 이 결정이 가족의 지하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 일을 알리자 준호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장남의 자부심과 끊임없이 도시에서 분투해온 세월을 가지고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준호는 민기를 편애했다면서 자신의 희생과 노력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공부와 일에 몰두했던 시절을 되새겼다. 준호의 눈에 내가 동생에게 식당을 통째로 맡긴 것은 그의 기부가 가족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확언이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다. 엄마가 되어 준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그가 학생 시절부터 성공한 회사원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기가 남아서 음식점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동행해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다 식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었고 식단이 점점 더 발전하도록 도왔다. 편타적이라는 이유로 민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식당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설년이 준호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점점 더 멀어졌고 예전처럼 자주 안부 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상봉 기간도만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우리가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가정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준호는 항상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민기는 자신이 젊었을 때 얻은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다. 두 형제 사이의 다툼이 점점 더 치열해졌고 가운데에 서 있는 어머니인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랐다. 돌이켜보면 이 균열들을 피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의 결정을 이해하고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레스토랑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일 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이 그녀에게 바친 가족의 상징이자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아이들의 눈에서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갈등, 상처, 질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잠도 못 자고 부엌에 앉아 남편이 사용하던 익숙한 물건을 보며 남편과 함께 이 식당을 차렸던 시절을 회상하는 담도 있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궁금하다.
제가 식담을 지키는데 너무 집중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잊었나요? 아니면 준호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아서 준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그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아서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내심으로는 언젠가 준호와 민기가 함께 모여 앉아 논쟁을 벌이면서 무엇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 식단이 가족 분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사랑과 따뜻함으로 찾을 수 있는 유대담이 되기를 항상 희망합니다. 그러나 균열이 커지는 지금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내 선택을 잘못했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너무 멀리 갔을까? 식단 경영에 그치지 않고 준호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그에게 넘기라고 계속 제안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준호는 서울에 있는 작은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 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집은 어머니만 사용하시는 동안 집세를 내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가 나와 좀 더 공평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그는 말했다. 그 말들은 나를 가슴 아프고 놀라게 했다. 준호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지만 이 제안은 이미 금이 간 우리 관계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이곳은 엄마가 평생 살아온 곳이고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다. 이 집의 작은 구석마다 어머니가 떠나지 못한 아름다운 추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동정이 없었다. 그는 내가 그와 그의 작은 가족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시한다고 계속 편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화는 긴장된 분위기로 끝났고 거리낌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준호가 더 멀리 데려갔다. 그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분할 해결을 요구했다. 변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제가 안고 다녔던,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법적 서류는 가족의 감정이 이제 숫자와 권리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나는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준호에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가 나와 동생을 상대하기로 선택한 방식은 내 마음을 울먹이게 한다. 이 집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와 남편이 함께 지은 행복한 나날들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곳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준호가 왜 이 지경까지 밀어붙이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법률이 필요 없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하면서 그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말은 논란이 된다. 준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착한 아들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속셈과 화를 지닌 고압적인 남자이다. 그리고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족이 점점 갈라지는 것을 볼 때 씁쓸한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잠을 못 자는 긴 밤 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 모든 것이 법적 싸움으로 바뀌었을 때 나의 사랑과 평생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이러한 갈등이 우리 가족을 영원히 파탄나게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양보하면 집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기억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모든 물질적 분쟁보다 가족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빛이 너무 희박할까요? 아니면 평생 간직해온 사랑의 끈을 정말 잃어버렸을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것은 놀라운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하다. 나는 항상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부족한지 상관없이 좋은 미래를 가꾸는데 내 인생을 바쳤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불만과 원망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가족의 사랑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자녀마다의 성격, 생활 방식, 체험의 차이가 자녀들이 내 사랑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준호의 눈에는 민기에 대한 배려가 켜내로 오해돼 저도 모르게 흐릿한 자녀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뒤척이던 담,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내가 틀렸나? 내 결정이 실수로 준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제가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데 너무 집중해서 제 아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모든 질문은 제 마음을 괴롭히고 마치 제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력감을 남겼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이들에 대한 내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마도 그 여정에서 나는 제대로 사랑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이 이렇게 꼬일 때 나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의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통은 준호의 행동뿐 아니라 멀어지는 가족을 바라보는 자신의 무력감에서 온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빛이 너무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까요? 저는 제 가족이 언젠가 다시 유대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칠 수 없는 불화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준호와 민기의 관계는 순식간에 긴장에 빠졌고 비난과 상처는 그대로 쌓였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이미 무거운 분위기가 이제는 큰 논란으로 번졌다. 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준호는 큰 소리로 음식점이 생겼는데 또 뭘 원해? 엄마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나도 엄마 아들인데 왜 모든 게 내 것뿐이야? 준호의 말은 탈라이처럼 민기의 자존심을 깊게 베었다. 그는 즉시 서울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고현을 떠났고 여기서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았다. 엄마가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요구하세요? 너만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지 마. 라고 가혹한 말들이 오가는 것이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사이의 끝없는 싸움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준호는 지지 않는다. 그는 이어 너는 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 서울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았고 개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돈을 벌려고 노력했다. 한편 그는 여기에 머물면서 어머니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보스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나보다 희생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 민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에서 일하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는 어머니가 온 가족이 만든 식당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머물기 위해 저만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어요. 나는 매일 가족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합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두 아들이 다투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 깊숙이 칼자국 같았다. 나는 목소리를 내고 싶고 막고 싶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 막히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재미있게 놀던 소년이 아니라 경쟁과 분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두 남자가 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말다툼 이후 준호와 민기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그들은 드문 가족 모임에서 더 이상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가장 간단한 질문조차도 논쟁의 구실이 되었다. 어머니로서 형제애가 이제 원망과 의견 불일치만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극도로 가슴이 아팠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을까요? 내가 민기한테 음식점을 주기로 선택한 게 우연히 이 균열을 만든 건가? 저는 단지 가족의 유산을 보존하고 싶고 레스토랑이 아이들이 재회하고 따뜻한 추억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애가 심연에 빠지는 원인이 됐다. 제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준호와 민기가 분쟁을 제쳐두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여전히 현실적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 뿐 그들이 가졌던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없을까요? 그 말다툼 후에 가정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해졌다. 준호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다음날 집을 나서면서 내 마음속에 허전함과 무거움을 남겼다. 민기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당 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짜증과 실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가족 식사는 이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다. 답답한 침묵이 감돌고 민기의 눈빛을 볼 때마다 애써 감추려던 상처를 느낀다. 준호는 예전처럼 내 안부를 묻기 위해서도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변호사로부터 그가 재산 분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메마른 법률 편지는 나를 거의 쇠약하게 했다. 언제부터 가족의 감정이 그렇게 차가운 법률 서류로 대체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렸을 때 내 손을 잡고 커서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준호가 이렇게 낯설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어느 날 저녁 부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기 씨가 들어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엄마, 나는 내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형이. 아마 그는 더 이상 나를 남동생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민기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나는 아들의 말에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민기의 손을 가만히 잡고 아이에게 약간의 위로를 전하려고 애썼다. 엄마도 이러고 싶지 않아, 민기야. 나는 단지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하고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다시 모이기를 원한다. 하지만 엄마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조용히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아들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항상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 뒤 며칠 동안 준호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 나는 전화를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문자를 보냈지만 침묵만 닫았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으면 하는 희박한 희망이 사라졌다. 엄마의 본능에 어긋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서울에 가서 준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그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준호 씨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아내였어요. 준호가 집에 없어요. 엄마, 라고 그녀는 목소리가 차갑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고 온 작은 선물 가방을 남겨두고 떠났고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이제 힘든 시련이 된 것 같다. 집에 돌아오니 식당 앞에 서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기가 보였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준호와 다시 연락할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파여있는 동안 민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잊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던 친형도 잃었다. 준호와 민기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럴 만한 힘과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너무 늦었나요? 내 마음속에는 끝없는 싸움처럼 희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단지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아이들을 다시 함께 데려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 준호와 민기 모두에게서 커져가는 압력에 나는 많은 담을 고민하며 마침내 이혼잠을 만들어 재산을 명확하게 나누기로 결정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배열이 있으면 두 자녀 간의 논쟁이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민기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신년도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민기에게 식담을 물려줬다. 그리고 가족의 추억이 많이 담긴 집도 둘 다에게 나눠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두 아이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믿지만 내가 틀렸다. 내가 이 결정을 발표했을 때 양측의 반응은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음식점의 가치가 집보다 훨씬 크다며 즉각 반발했다. 엄마는 지금 식당이 얼마나 큰 수익을 내는지 아세요? 집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그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식당도 있고 안정된 생활도 있고 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들은 마치 내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준호의 마음속에 쌓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저쪽에서 민기가 또 실망하고 상처받았어요. 당장 말하지 않아도 유별나게 조용한 눈빛과 태도로 아이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며칠 후 그는 엄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에 머물면서 엄마가 식담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많은 기회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집을 반으로 나눴다. 그건 내가 계속 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엄마가 정말 믿지 않는다는 뜻이야? 민기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처로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마치 두 파도의 물결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결점은 한쪽이나 심지어 두 쪽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나는 어떤 아이도 버림받거나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원하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가족의 결속을 돕는 대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 두 형제 사이의 거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와 민기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준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자주 공개적인 비난을 퍼붓고 심지어 가족 친구들에게 민기가 나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기도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다. 준호를 피하기 시작한 그는 형과 대면하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모임에 참석조차 거부한다. 한때 웃음과 결속력으로 가득했던 레스토랑이 이제는 불화의 주원인이 됐다. 어머니로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빈 식탁에 앉아 격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하다. 물질적 가치를 너무 중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아이들의 진정한 감정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나는 재산 분할이 단지 돈이나 물질적 가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각 자녀가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그들이 받는 사랑에 대해 느끼는 당식을 삼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이 고조되면서 재산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의 감정도 결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언젠가 준호와 민기가 함께 모여 앉아 차이점을 제쳐두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은근히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나는 희망을 계속할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희박해 보인다. 준호 민기 논란은 계속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 문제 해결에만 매달렸던 대화는 이제 상처받은 개인적 비난이 됐다.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화해하려는 나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았고 심지어 상황을 악화시켰다. 점점 멀어지는 준호는 집안에서 느끼는 민기와 불공평함을 마주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거부했다. 저는 더 이상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는 제가 이 집에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전화 통화에서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항상 찾아오는 곳이 되기를 바랐던 바로 그 집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칼자국이 있는 것 같았다. 민기는 내 곁에 머물러도 피곤과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제가 모든 대화에서 준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했고
제가 두 형제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노력해봤는데 저를 남동생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내 능력박이야.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깊은 슬픔을 느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이제 가족의 감정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균열은 너무 커졌고 비난과 상처는 두 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몇 마디 화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잦은 불일치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적 격리가 높은 격이다. 긴담, 나는 준호와 민기가 아기였을 때의 옛 시절을 생각하며 깨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집마당에서 함께 놀았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저는 저녁 내내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은 이제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먼 이미지인 추억에 불과하다. 나는 또한 가족의 감정에 대한 나의 기대가 아이들에게 무심코 더 많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제 사랑과 희생이 그들을 함께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각각의 감정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법은 비록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우연히 아이들을 더 멀리 밀어냈다. 이제 저는 제가 이 상처들을 고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키웠고 언젠가는 준호와 민기가 무엇보다 가족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키웠다. 그 희망의 빛이 아무리 희박해도 나는 여전히 그것에 매달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남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마음의 공허함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 민기 형제의 격차뿐 아니라 가장 큰 위안과 행복을 찾았던 우리 가족을 볼 때 느끼는 무력감이 이제는 끝없는 고통의 원천이다. 저는 두 아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제 모든 노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둘 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아마도 모든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에서 나는 어렵지만 웃음이 가득한 시절부터 온 가족이 답산 옆에 모였을 때까지 가족이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 재산과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감정은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강요하려고 할 때 아이들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제 생각을 솔직히 공유합니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 라고 제가 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든 결점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 누구도 불이익을 느끼거나 버림받기를 바란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이들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라는 준호와 민기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양측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나한테 전화했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는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이미 너무 지나쳤다. 엄마가 정말 공정하고 싶다면 이원장 전체를 재고해야 한다. 고 준호의 대답은 내 마음에 일격을 가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나의 고통을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것 같다. 민기는 오히려 편지를 받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짧은 대답만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록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기가 아직도 상처받고 제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재산이나 이원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수년간의 우울한 갈등과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충족되지 못한 기대의 누적이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운 방법,
가족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법 등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희생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잊었나요? 나는 두 형제가 어렸을 때의 옛날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동네 아이들의 장난으로부터 민기를 감싸주고 지켜주던 준호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두 형제가 함께 앉아서 공부하며 책과 펜을 공유했던 때를 기억한다.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그렇게 긴밀했던 시절로부터 그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대립하게 되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가족의 감정은 사랑뿐만 아니라 이해와 나눔도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균열이 너무 커지면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준호와 민기가 언젠가는 저절로 함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미련과 희망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만 사랑이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저는 행복과 가족 애착의 상징이었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 구석구석에는 아름다운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다. 온 가족이 모여있던 식탁, 내가 사랑스런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 구석, 또는 남편이 신문을 읽곤 했던 의자. 그러나 이제 그 집의 구석들은 예전처럼 따뜻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희망을 걸었던 두 자녀 사이의 갈등, 가슴 아픈 비난, 점점 더 큰 격차를 상기시킬 뿐이다. 나는 혼자 앉아 대답 없는 질문으로 가득 찬 집 앞의 작은 정원을 내다보았다. 내가 어디에서 틀렸을까? 재산이 가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요? 저는 제가 하는 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 식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 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결정들이 모든 것이 깨지는 원인이었을까? 아마도 저는 자녀들의 사랑에 너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끈끈하더라도 재산의 압박과 충족되지 않는 기대는 모든 관계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외로운 긴 날들, 나는 종종 조용한 집에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준호가 그립다. 배우려는 소년 시절의 열정적인 눈빛이 그립다. 민기가 그립고 아이가 인내심을 갖고 나와 함께 가장 힘들었던 시절 식담을 함께 돌보던 때가 그립다. 두 형제가 마당에서 함께 놀던 광란의 웃음소리도 기억난다. 그 이미지들은 이제 먼 기억의 조각처럼 평화로웠던 시절을 다시 찾고자 하는 아쉬움과 갈망만 남아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로 인해 든 아이로 인해 약이 든 상처는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언젠가 준호와 민기가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할 때 아이들이 함께 돌아오고 내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안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개입하거나 바꿀 힘이 없지만 나는 계속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 집을 돌보고 한때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어렵더라도 더 이상 내 마음이 슬픔만 담아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언젠가 준호와 민기가 돌아오면 서로에 대한 아이들의 사랑이 담긴 눈빛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겠다.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단지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늦게라도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살 것이다.